오늘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어. 관망 심리가 짙어진 중국이랑 기술주 부담이 커진 일본이 같이 밀린 하루였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장 초반에는 소폭 플러스로 출발했어. 시가가 3,903선에서 시작해서 장중에 3,904선까지 살짝 올라가긴 했지. 근데 부동산 쪽 부담이 커지면서 저가가 3,862선까지 밀렸다가 결국 3,873선에서 마감했어. 추가 지수들도 상해어 지수랑 상해비 지수 모두 약세로 끝났고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흐름이었지. 이어서 일본 니케이도 상황이 비슷했어. 니케이는 5818엔 정도에서 시작해서 장 초반에는 5875엔까지 올라가며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 하지만 미국 오라클 이슈에 기술주가 흔들리면서 한때 49,926엔까지 밀렸다가 5148엔 수준에서 마감했어. 결국 중국이랑 일본 둘 다 장중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약세로 끝난 하루였지.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네 가지야. 먼저 중국 쪽에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둔 관망 심리가 제일 컸어. 최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년에도 성장 의지는 다시 확인됐는데 부양 강도는 작년보다 약해졌다는 인식이 퍼졌지. 다음은 중국 부동산 리스크야. 왕커가 채권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됐어. 지방정부 지원을 받는 디벨로퍼도 채무 재조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부담이 커졌지. 이어서 대외 쪽에서는 IMF 관련 이슈가 있었어. IMF가 중국 성장률 전망을 5수준으로 올리긴 했는데 동시에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으라고 압박을 줬거든. 수출 위주 성장이 계속되면 글로벌 무역 긴장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같이 나왔어. 마지막으로 일본과 아시아 기술주에 영향을 준 건 미국발 뉴스였어. 미국 오라클이 분기 매출을 시장 기대보다 낮게 내놓으면서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부담이 다시 부각됐지. 게다가 오라클이 향후 자본 지출을 크게 늘리겠다고 하면서 수익성 우려가 커졌고 일부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어. 다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톤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올라준 덕에 아시아 하락폭은 어느 정도 제한됐어.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중국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했어. 부동산 운용을 비롯해서 소매와 경기 관련 소비재 같은 소비 쪽도 같이 눌렸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같은 성장주 영역도 힘을 못 썼고 음식료나 의료 장비 같은 방어주도 동반 약세였어. 운수나 개인과 가정용품 같은 경기 민감 쪽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었고 시장 전체가 고르게 약한 느낌이었지. 일본은 더 단순했어. 전 업종이 모두 하락하면서 사실상 빠지는 장이었거든. 그 중에서도 복합산업이랑 유틸리티 같은 경기와 방어 업종이 모두 약했고 제약과 화학도 부진했어. 기술 장비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같은 성장주 업종도 오라클 이슈 여파로 두드러지게 밀렸고 은행과 통신 서비스 같은 금융과 인프라 쪽도 약세를 피하지 못했지.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중국 부동산과 금융 관련 종목부터 보면 화해행복부동산이 크게 밀렸고 보리부동산도 약세를 보였어. 왕커 이슈가 번지면서 동종 업종 전반에 매도가 퍼진 모습이었지. 이어서 중국 경기 민감과 원자재 쪽은 중국 알루미늄이 약세를 보였고 중국 남방항공도 함께 밀렸어. 중국 태평양보험그룹 같은 금융주와 신호팩상해석 유화학 같은 에너지 화학 쪽도 동반 하락했지. 다음은 일본 기술주 흐름이야. 소프트뱅크 그룹이 크게 밀리면서 AI와 성장주 전반에 부담을 줬어. 레이저테크랑 도쿄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지. 이어서 일본 내수와 방어주를 보면 스미토모화학이 눈에 띄게 하락했고 간사이 전력 같은 전력주도 약세였어. 에자이 같은 제약주와 소니 같은 대표적인 대형주도 함께 밀리면서 일본 시장 전반이 힘을 잃는 흐름이었지. 다섯 번째는 기타 특이 요인이야. 중국에서는 이달 중순에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핵심 이벤트로 자리 잡았어. 내년 성장 의지는 다시 확인됐지만 부양 스탠스가 작년보다 약해졌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시장이 조심스러워진 상태야. 왕커가 이달 중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만기를 1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상징적인 이슈였지. 채권단 협상 결과와 당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앞으로 부동산 심리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거야. IMF는 중국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어. 수출주도 성장이 계속되면 글로벌 무역 긴장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점도 눈에 띄었지. 미국 쪽에서는 연준이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어. 파월 의장이 비교적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미국 주요 지수들이 모두 상승 마감했지. 반면 오라클은 매출이 시장 기대를 밑돌고 자본 지출 계획을 크게 늘리면서 수익성 우려를 키웠고 이게 오늘 아시아 기술주의 부담으로 작용했어. 여섯 번째는 거시 지표 흐름이야. 오늘은 환율이나 금리 수치보다 정책과 이벤트가 시장을 더 움직인 날이었어.
중국은 성장률 전망 상향과 동시에 무역 구조에 대한 압박을 받는 복합적인 환경이었지. 일본은 미국 통화정책 완화라는 긍정 요인과 기술 투자 부담이라는 부정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어. 이런 거시 환경이 아시아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를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한 하루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마무리로 오늘 아시아 시장을 정리해보면 중국은 정책 이벤트를 앞둔 관망과 부동산 리스크가, 일본은 미국 기술주 이슈가 각각 발목을 잡은 하루였어. 내일 한국 시장도 부동산과 기술주에 대한 시각, 그리고 미국 통화정책 완화 효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오늘 정리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